네. 오늘 항공우주 KI의 2025년 1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표된 숫자는 예상보다 좀 낮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 요인이 크다고 하고 그렇죠. 특히 완제기 납품이 4분기에 거의 80%가 몰릴 거라고 하니까 연간으로 보면 괜찮을 거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 계절성 영향이 이번 분기에는 상당히 컸다고 봐야 합니다. 1분기에는 소형기 딱 한 대 나갔고요. 아, 정말요? 한대요? 네, 그래서 대부분 매출은 이제 진행률 기준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경상개발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00억 원 늘었어요. 아, 그 미래 투자 말씀이시죠? UAM이나 AI 파일럿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 미래 기술 확보하려고 미리 투자하는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본업 자타는 문제 없더라는 거잖아요. 본업 프롬 자체는 견조하다고 평가는 합니다만, 네, 그럼 제일 중요한 수주. 이거 한번 보죠. 올해 목표가 3조 6천억 원인데 이거 달성 가능할까요? 필리핀 FA50 12대 추가 도입 계약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 아주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그 필리핀 건은 한 7억 달러 규모인데 아마 늦어도 6월 중순까진 체결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임박했죠. 와, 7억 달러. 그리고 기존 FA50 업그레이드 사업도 있어요. 한 5천만 달러 정도? 그것도 아마 이어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필리핀만 해도 꽤 되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라크 쪽으로도 30대 한 1조 5천억 원 규모 수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1조 5천억. 그럼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2조 5천억인데요? 목표 거의 달성인데요? 글쎄요. 금액만 보면 그런데요. 이 건들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던 거거든요. 그 협상 과정에서 수량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계약 조건이나 실제 수익성이 어떨지는 좀 더 면밀히 봐야 합니다. 마냥 낙관하기는 좀. 아, 그런 점이 있군요. 그럼 내년 이후 전망은 어떤가요? 말레이시아 2차 사업 얘기도 있고 이집트 FA50 제한도 있다면서요. 네. 말레이시아 2차는 한 10억 달러 정도? 이집트는 36대 제한 중이고요. 특히 그 미 해군 사업 있잖아요. 원래 2027년 목표였는데 이게 1년 반이나 빨라질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큰 기회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기회 요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좀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폴란드 사업 같은 경우요. 폴란드 문제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 긴급하게 납품했던 12대 있잖아요. 개필러. 그거는 수익성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폴란드 요구 사양 맞춰서 새로 개발해야 하는 그 PR 본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개발 초기니까요. 네. 그리고 항공기 사업이라는 게 원래 국산화율 낮은 부품들이 많아서 마진 남기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폴란드에서 매출이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나올 걸로 보는데 이익률이 막 크게 좋아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아, 수익성의 문제군요. 근데 폴란드 그거 납기 지연 문제도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국 정부 승인 문제였는데 그건 해결됐고요. 최근에는 폴란드가 미국 업체에서 직접 사와야 하는 반도체 칩, 그 수급 때문에 좀 지연이 있었어요. 아, 반도체 때문에. 네, 다행히 그것도 곧 해결될 걸로 보이고 이제 납기 일정 조정하는 수정 계약 곧 할 거라고 합니다.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안정화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그럼 국내에서 제일 관심 많은 KF21,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산 계획이요. 작년에 계약한 초도 물량 20대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납품 시작될 거고요. 네. 나머지 20대 계약도 올 상반기, 아마 6월이나 7월쯤 그때 체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양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 매출은 내년 2026년부터 발생해서 한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2027년에는 1조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확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양산 사업은 아무래도 개발 사업보다는 마진이 좀 안정적이라서요. 한 9%에서 15% 정도 영업이익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양산 들어가면 수익성도 좀 나아지겠군요. 다행이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 확장하려면 투자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올해 투자 규모가 상당하다던데요. 작년에 2천억이었는데 올해는 4,500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완제기 납품 물량이 올해는 30대가 안 되는데 내년엔 60대, 내후년엔 80대 수준으로 확 늘어나거든요. 2배, 3배 가까이 뛰네요. 네, 거기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 키우는 투자가 꼭 필요하고요. 동시에 아까 말한 AI 파일럿이나 위성 같은 신사업 R&D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경상 개발비만 올해 1,600억 원 계획이니까요.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미래를 보고 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A 전략은 당분간은 좀 외형 성장에 집중하고 수익성은 그 이후에 따라오게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KI가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되고 또 대규모 수주 모멘텀도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KF21 양산 시작하고 해외 수출도 계속 늘어날 테니 성장 동력은 확실해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점은 요즘 방산 시장에서 현지 생산 요구가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KI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요. 아, 현지 생산 요구?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외형 확장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전략이 과연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재무적인 부담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게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KI의 이런 성장 계획과 또 당면 과제 사이에서 이 균형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